오늘장 미인들을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 이게 뭐 쉽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나왔던 FOMC 의사록에 담긴 내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 하락 마감을 하게 됐고,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충격이 좀 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래도 낙폭은 좀 줄여가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네, 지금 양시장은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와 IT 섹터가 좀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주는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저희가 정리해서 대진표를 짜왔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상형 월드컵의 미인주를 찾으러 함께 떠나실 두 분이죠. 우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뽑은 8개 특징주입니다. 그 대진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근 있었던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공개와 함께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주가도 반응하는 모습이었죠. 대표적인 종목들을 묶어봤습니다. 우선은 BH, 실적 기대감으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분석들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도 주가 흐름 좋습니다. 자, 반대편에 선 종목은 파인테크니스죠. 폴더블폰 대표적인 종목인데 막상 삼성의 신형 폴더블폰 공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영 좋지가 못합니다. 오늘장도 크게 내려가고 있는 파인테크닉스인데요. BH와의 승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로봇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먼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와 자율주행 로봇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로보티즈가 상반기 매출 증가 소식과 로봇 산업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죠. 성광밴드는 2013년 4분기 이후 9년 만에 분기 수주액이 700억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 대결 보겠습니다. 먼저 미술품 관련주인 서울옥션이죠. 지난해 하반기에는 NFT 관련주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올해 좀 쉬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세계 인수 소식과 함께 오늘장 폭발하는 모습이고요. 자, 맞붙는 이수화학은 전고체 배터리라는 강력한 키워드를 안고서 기대감도 키우고 주가도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의 승부, 그 결과는 잠시 후에 3라운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주죠. LX 세미콘과 5G 관련주 HFR이 맞붙었는데요. LX 세미콘은 코스닥 상장 폐지 이후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는 신형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네요. 한편 HFR은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와 3분기 호실적 전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요, 종목 대결에 앞서서 시장 이야기부터 좀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초 저점을 만들고서 거의 쉼없이 올라왔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현우 전문가님, 지금 시점이 딱 잡고 들어가야 될 기회입니까?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까? 이 시장 전체적인 뷰를 봐주시죠. 일단 저는 반반으로 봐지고요. 예. 네. 지금 왜 이런 현상에 있어서 지금 시장의 주체자와 참여자에 대한 어찌 보면 주식 투자의 지금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외인들이 소리 없이 빠지는 추세예요. 자, 그 중에서도 개인 투자가 분들도 투자 영역이 좀 확대됐다고 좀 봐져요. 전에만 해도 주식 시장만 하고 아니면 그러다가 이제 서학개미로서 이제 미국 증시에 좀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채권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어요. 그게 올해 8월만 들어서도 약 3조 육박하는데 이게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이냐면 기금 정부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수준이 이제 스마트제였다. 예. 그러니까 전처럼 기관과 외인과 수급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체가 되는 좀 사상으로 가면서 많이 탈바꿈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네. 근데 그 채권 같은 경우에도 금융채,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말하는 국고채, 그다음에 이제 일반 특수채부터 시작해 회사채까지 다양한 쪽으로 투자 영역을 넓혀간다는 게 조금 시장에 조금 흐름이라고 좀 봐지고요. 예. 저는 이게 9월이 또 들어오면 9월이 사실 상당히 힘들거든요. 3, 6, 9, 12가 원래 제일 힘든 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월 중순까지는 좀 변동폭에 대한 확대성은 한 번은 봐지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를 끼고 있고 중국과 무역마찰을 미국과 무역마찰을 끼고 있는 중국의 중추절이라 불리는 우리 풀문데이 미국식으로 풀문데이 명절이군요. 명절이 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국의 추석이 3, 4일이라면 앞뒤로 1, 2주가 거의 다
그냥 올스톱이라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그 기간 때 직업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우리나라처럼 명절 당일에만 잠깐 쉬고 이런 게 아니군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담배를 끊을 때도 네. 올해는까지만 피고 끊는다. 그래서 그런 예 표현했어요. 예. 중국 같은 네. 경우에도 풀문, 이 풀문대회라 부르는 중추절을 기준으로 해서 직업을 많이 바꿔요. 아, 그 정도로 중요한 예, 시기군요. 그다음에 네. 지역의 이동성도 많이 예.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시장에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항상 뭐 이렇게 약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예. 뭐 중국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종목들이 사실 특수적으로 저는 봐지지 않고요. 네. 물류적인 거 지금 H&M부터 시작해서 물류, 페노션 같은 물류 종목들이 조금 약간 다운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올랐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종목들에서 저점 구간에서 뭔가 캐치하면서 구간의 상승 구간 폭을 한번 잡는 게 저는 낫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일단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그냥 횡보적으로 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시장이 질서가 없어서 그래, 질서가. 질서라는 것은 어떤 한 종목의 테마가 올라오면 그게 이제 상반적으로 올라오고 비슷한 게 올라오면서 뭔가 이렇게 아침에 동시효과 자체가 네. 여러 종목에 다양하게 개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에 어떤 한 종목이 주도해서 쭉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네, 자, 그게 맞아요.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금 8월까지의 지금 태조 이방원 종목들. 뭐죠? 네, 맞아요. 태양광, 조선, 요즘에 신조어라고 그다음에 하더라고요. 예, 네. 기차전지, 그다음에 방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원자력까지 네. 태조 네. 이방원 종목 이 종목들이 위주로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어제 오늘 지출한 게 그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이제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뒤에 후발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로봇 주자. 그다음에 또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제 유럽의 아마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스케줄 매매로 들어가면서 그 시장은 어차피 오를 종목은 오르고 내릴 종목은 내려요. 네. 그렇지만 저점에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봇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네. 자율주행 섹터들 이런 종목들 한번 오늘 자율주행 아침에 좀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것도 방향성을 잡는 데는 좀 어찌 보면 좀 괜찮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일단 횡보장은 일단은 관망이 먼저 우선이고 예, 근데 허점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네. 매수 시점이라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시장이 될 테고 이 중에서도 종목군의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셨죠? 아, 태조 이방원부터 해서 뭐 로봇과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잘 섬세하게 골라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좀 반반이다. 그리고 또 종목을 또 태조 이방원, 네. 또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 이렇게 네. 짚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눌림목 구간에서 좀 짚어봐야 할 종목들이 있을까요? 눌림목 구간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네. 아니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봐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역시. 네, 뭐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리포트 나오면서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을 불러 모아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했으니까 네. 이름이 지금 명명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할 것이고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축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즉,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더 세다는 거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조절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시장은 이 물가 잡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이제 금리 인상 조절 부분을 체크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 경제지표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경제지표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 조절을, 이제 연준에서는 진행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여전히 이 물가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이제 목표치 2%에 비해서 너무나 높다라는 것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한 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315원을 넘어갔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오늘은 외인들이 좀 도와주고 있지만 그 외인들이 결국에는 이 매수세가 나오는 섹터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유리한 환경에 위치한 종목들이 지금 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강세 환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유리한 환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제가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 어제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그런 지금 혜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약세로 전환이 될 네, 수밖에 오늘 없지만,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나왔던 종목 SL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2차전지 소재 부분들은 네. 이 자동차가 팔리는 대수, 즉 국내 업체,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팔리는 대수와는 무관하게 네,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도, 네,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나 아니면 부품들은 팔려야 되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런 업종들로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 관점을 바꿔라.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결국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지금 환율 불안정에 따라서 에너지 대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곡물 가격 관련해서 수입 가격이 또 높아졌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떴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환경이 좀 급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이제 대동이라는 종목이었는데, 네. 뭐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 곡물에 대한 이슈가 살짝 부각이 될 때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는 결국 환경은 실적이다. 네, 실적이 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확률로 조합을 해서 종목을 고르시는 게 저는 시장에서 그나마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유리한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발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강한지도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 종목군 중에서도 다시 돌아올 종목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부터 붙여보도록 할 텐데, 자, 1라운드 종목은요, BH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둘 다 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BH 대 파인테크닉스, 요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일단 상승 구간은 아닙니다. 둘 다. 네. 근데 일단은 PCB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어찌 네, 보면 BH. 예, 동일한 건데 저는 BH를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둘 중에 BH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BH입니다. BH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BH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인테크닉스는 좀 떨어지게 됐는데 요 종목 최근 주가 흐름이 오히려 이 폴더블폰 공개되고 나서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이게 재료가 이유를 다 소진된 모르겠어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다음에 뭐 KH 바텍도 마찬가지고요. 네. 굉장히 두 떨어져요. 종목이 사실은 어찌 보면 힘을 언박싱 그때 할 때도 예. 행사할 때도 이 종목들이 아침에 한 동시효과 때 1.5포인트 올랐다가 그냥 네, 맞아요. 한 6% 이상 곤도박질 쳤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한번 오라지 기대했던 당했던 분들 종목입니다. 되게 많으실 근데 텐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전반적인 현상은 폴더폰의 네. 대중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지금도 우리 지금 데스크만 하더라도 지금 네.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비싼 고가의 그러네요. 핸드폰을 쓰고 계시는데 접었다 폈다, 네. 웬만한 집에 냉장고, TV 다 합한 것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아, 근데 거의 이게 이제 같습니다. 동남아 사람들도 가난한 저생산 국가에서도 이런 쪽을 선호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저가 핸드폰 시장이 이제 서서히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고가폰이 이제 생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로가 어찌 보면 사실 소멸이 됐다고 좀 봐져요. 네. 새롭지도 않고. 네. 그래서 오히려 PCB 거래들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관련 그러니까 제품에 관련돼 있는 설비 업체들을 난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주가는 그다지 크게 못 달리지만 대한민국에 좀 진짜 괜찮아 있어. 태성이라고 있어요. 네. 태성이요? 예, 네. 폭스콘부터 시작해서 뭐 대덕, 신텍부터 시작하고 LG 뭐 이노텍부터 시작해갖고 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는 습식 설비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류체 정비 같은 이런 특허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PCB 관련 종목들 항상 우리 김영우 전문가에서 PCB 관련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수요가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단지 그냥 시장에는 지금 아직 부각이 크게 안 돼서 그냥 다른 종목들이 워낙 많이 그렇죠. 갈 수 있는 방로였는데 저는 사실 이 종목들이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이 정확하게만 보이면 된다면 네. 그때 받치만 준다면 이렇게 지지만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 중에서도 BH가 좀 더 우위에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BH하고 지금 파인테크닉스하고 사실은 상당히 어찌 보면 이 시장에서 너무 이번에 제로 소멸로서 완전 낙점을 받은 종목이라서 맞아요. 좀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어차피 지금 이 제품들이 지금 계속 런칭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유럽이라든지 다른 또 미국 시장에서 반응, 일본도 지금 반응이 좋거든요. 일본의 네. 반응. 그래서 이 반응에 따라서 이제 예약
숫자에 나오는 이제 수량이 나오면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네. 올라올 거라 예상합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예. 파인테크닉스에 대해서도 좀 질문 드려볼 텐데 네. 최근에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 파인테크닉스 인적 부분도 있지만 지금 참 이 회사는 다양하게 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대기업들과 이번에 KT하고도 발광 네, 다이오드라고 맞아요. 하는 예, LED 관련된 걸에 대해서도 또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아요. 그럼요. 네. 예, 이 회사는 뭐 골프장에 뭐 디지털 혁신에서 야간에 골프 플레이도 요즘 많잖아요. 여름 예. 네. 이제 여름 밤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부분들 이런 그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파인테크닉스는 저는 옛날부터 느낌쯤에 제대로 재료만 터지면 이런 종목들이 사실 턴베거 종목들이에요. 예, 워낙 다양하게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만, 대기업들과의 네. 협업이 워낙 좋은 네.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타이밍은 지금은 네. 아니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쪽 분야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기술적인 고난도의 네.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 의견도 궁금합니다. BH 네. 골라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주가의 지금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예.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약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뭐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한번 이 재료 소멸일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반등을 위한 한 번의 그런 매물 출회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폴더블 폰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계속 긍정적인 수요 예측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 파인테크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사실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라고 네. 생각을 해봤을 때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더블 힌지 관련해서 네. 이제 조금씩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매출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죠. 네, 많습니다. 근데 이제 파인테크닉스는 워낙 이제 이쪽으로 워낙 수요를 많이 가져가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게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래의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주가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BH와 이 파인테크닉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성장성 부분에서는 BH가 한 발 더 앞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고객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역까지 점진적으로 생산 물량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FPCB 사업에 대한 그런 중장기적인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북미 고객사 같은 경우 이제 OLED 생태계까지 한번 확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이제 BH의 성장성을 저는 좀 더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파인테크닉스 아까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물적 분할보다는 그래도 이제 양사 지분을 나눠 갖는 거기 네. 때문에 악재라고 보기는 네, 그렇게 그냥 마냥 악재라고만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이 폴더블 폰의 힌지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오히려 이 기업에게는 조금 안 좋은 투심이 발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H 대 파인테크닉스 일단 두 분 의견이 BH로 갔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 어떨까요? 네, 역시 네, BH가 그러네요. 가뿐히 가네요. 파인테크닉스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BH 75% 가져가면서 바로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파인테크닉스 관해서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파인테크닉스는 굉장히 이제 짧게 잡았는데 저는 네. 지금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네. 합니다.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그런 출하량 지금 특히나 중요한 매물대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투자자로서 불안한 부분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바닥을 다지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어가는 게 어떨까? 지금 저기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기 지금 이제 앞에 거래량 터지고 나서 그 앞에 이제 마지막 매물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 매물대를 좀 지켜주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거기 매물대. 네, 지금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네, 거기 매물대가 무너지면은 좀 더 투심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지켜주는지 한번 지켜보고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1,300원 잡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1,3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시면서 지금보다는 바닥 다지고 반등할 때를 좀 기다려주라고 말씀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2022년 가장 빛났던 종목군 중에 하나죠. 로봇 관련주 중에서 로보티즈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주가 상승세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조선 기자재 주인 성광밴드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더 메리트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 관련 종목이 저는 사실은 좀 눈에 좀 많이 띕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주가 흐름은 진짜 성광밴드 네, 겁없이 그렇죠. 쉼없이 올라가거든요. 미쳤어요. 예, 끝없이 올라갑니다. 제가 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아까운 종목이지만 일단은 로보티즈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로보티즈였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도 네. 로봇이 끌리네요. 알겠습니다. 오, 로보티즈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로보티즈로 가셨습니다. 자, 로보티즈 일단 두 분의 선택을 받았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역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성광밴드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맞아요. 올랐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한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광밴드 그때가 12,000원대였어요. 약간 부담스러워요. 12,000원대였으니까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란 게 이게 매출과 기업의 흐름, 그다음에 전반적인 부름이 맞아 떨어지면 그냥 눌림목 없이 그냥 바로 쉼없이 올라가는 게 이게 만 원단에 시장의- 있던 게 지금 16,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은 왜 좋으냐면 지금 같은 또 에너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관이 염세 또 조선이라든지 뭐 LNG 선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네, 성광밴드만 맞아요. 오르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태광 같은 경우에도 관이 염세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동일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런 쪽 우리가 생각보다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안 가졌던 종목들이 한번 뒤돌아서 많이 올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종목은 그 분위기보다는 그 리듬에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로봇 관련주는 특징이 좀 있어요. 모든 섹터의 로봇 관련 종목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눌림목도 제대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시장을 좀 잘 못 따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진입이 상당히 좀 용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왜 로봇가 뭐 세상에서 많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로봇으로 관련 종목들이 큰 매출과 이익은 많이 못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상용화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정부 정책이 또 완화되면 뭐 배달 로봇이라든지 지금 우주항공에 관련된 로봇이라든지 산업의 전반적인 사용하는 로봇 그러니까 워낙 각 분야의 의료부터 시작해 많이 쓰기 때문에 메커니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은 진짜 치밀하게 보시면 되고 이 로봇을 만드는 섬세한 구동 모터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예. 로봇은 올해 초에 어찌 보면 라스베가스 이제 전자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 전마다 로봇에 관련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인선 회장님이 옆에서 네 발 달린 그 가지고서 자기 꿈은 로봇이다. 그 시작이 어찌 보면 국내 로봇 시장을 판을 한번 뒤엎어놨는데 예. 저는 이 시장은 어찌 보면 그게 최초라고 시작되고 계속 끝까지 몇 년 동안은 계속 이 시장은 계속 커져나가기 때문에 네. 아마 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저점이고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김영우 김영우 전문가께서도 전문가님. 네. 마찬가지로 로보티즈 로보티즈. 골라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성광밴드는 앞서 너무 많이 올랐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이상의 월드컵 그때 나올 때 그때 네. 이제 펀더멘탈을 좀 판단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았고 지금 성광밴드를 잡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네. 이거 어떻게 잡죠? 네, 굳이 이렇게 좀 높이 올라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기서 떨어지면 아픕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좀 조정 구간에서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예. 물론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피팅 부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네. 특히 이제 LNG 선이 들어가는 그런 기자재들이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네, 그런 만큼 이 순환매를 이용을 해서 조정 구간에 잡아보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에 로보티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 로봇에 대해 투자처를 잘 모르겠다면 네. 이 주주 현황을 봐라.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8% 정도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대기업이 지금 어떤 참여를 하고 있는 의미 없는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G전자 그 협업을 기대를 더 할 수 있는 로보티즈 쪽으로 저 로봇을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하반기 때 테슬라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발표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반기에 좀 로봇에 대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때 뭐 매수세 몰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간단한 재채기가 나왔죠. 네, 재채기 갑자기 나와서 시원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로봇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재채기가 나와서 아무튼 그 골목길에 오늘 뉴스프로를 보니까 네. 그 로봇 순찰 로봇이 또 이렇게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작든 크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알게 모르게 이 삶 속에서 계속 파고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네. 최근에는 저 휴게소 갔다 왔는데 휴게소에 로봇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로봇이 무슨 이제 일이죠? 로봇이 서빙하고 로봇이 주문받고 지금 하고 무슨 있습니다. 말이죠? 한번 제가 천안 휴게소였던 것 같은데 천안 네. 삼거리 휴게소 한번 가보시기 예, 바랍니다. 네, 댓글로 네. 네, 절대 꿈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만큼 이 실생활에서 네. 로봇이 많이 보이는 그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예. 이 주식에 대한 그런
관심도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정부에 대한 그런 로봇 투자들도 이어지고 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다 로봇으로 한 표 주셨습니다. 로보티즈가 아주 우세한 모습인데 과연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받았을지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바뀌네요. 다르네요. 아, 역시 시청자분들의 그러네요. 선택은요. 주가 흐름이 강한 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일단 뭐 두 분의 의견은 로보티즈였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성광밴드 쪽으로 조금 더 주셨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로보티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은 성광밴드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서강밴드는 지금 앞으로 계속 이게 에너지 관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더라도 저는 봤을 때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이 다가오는 또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봐지고요. 목표가는 일단 18,000원을 일단은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일단은 미술품 관련주 서울옥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신세계에서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에 맞붙는 상대가 전고체 배터리주입니다. 이수화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서울옥션 대 이수화학의 대결.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아, 둘 다 좋아요, 진짜. 네. 둘 다 네, 좋은데 맞아요. 이수화학은 말 화학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건설하고 소유과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뭐, 의료까지 같이 봐야 맞아요. 되기 예. 때문에.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래,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저는 그래도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 알겠습니다. 네, 미소와 함께. 알겠습니다. 좋은데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서울옥션입니까? 네. 맞습니까? 네, 설마 서울옥션입니다. 오늘 네. 두 분이 의견을 일치를 합의하신 건가요? 그러네요. 좀 재미없어 보이시는데. 자, 네. 일단 뭐 서울 옥션으로 두 분 다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저는 전고체 배터리 이수화학으로 네.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 분 다 서울 옥션을 너무 많이 골라주셨다는 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신세계 인수 이것이 큰 거예요? 신세계 인수가 아니라 이 서울옥션은 원래 메타버스 NFT 모든 게 다 네, 포함되어 있는 맞아요. 종목이에요. NFT 관련주로도 근데 우리 나오잖아요. 같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일단 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일단은 시점이라든지 차익을 보는 것도 그는 어차피 투자가의 영향이지만 네네. 우리는 이제 비유적인 병향을 봤을 때는 서울옥션을 좀 크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오프라인 봤을 때는 서울옥션이 대부분 거래되는 그 그림이라든지 예술품의 보통 네. 한 점당 거래가가 보통 2억에서 2억 5천. 전에 1억 3천이었었어요. 가면 갈수록 보통이 그래요? 예, 고가의 네. 그렇게 비쌉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수수료를 와. 가지고 이제 수익을 하다 보니까 크죠.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NFT와 이제 메타버스 여러 가지 블록체인과 다 혼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좋은 그림을 뭐냐 블록체인으로 사서 다시 또 NFT 와 예, 해서. NFT 시켜서 하기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사업 형태의 변환성이 당연히 큰데 지금 이 부분이 시장이 안 좋아요. 최근에 네, 예, NFT 안 논란도 좋은데 있고, 네. 신세계가 뭐 메타버스 때문에 이 종목을 샀겠습니까?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네. 일단은 미술 경매 업체에 일단은 좀 그게 상징성인 부분이 있고 네. 사실은 신세계는 아버지인 우리 먼저 이명희 회장의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님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호암 옛날에 아트웍부터 시작했고 그렇죠. 되게 그림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네, 불구하고 맞아요. 이번에 자녀분들이 이제 다 이제 그걸 이제 정여 재산한다고 다 국가에 다 기부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시 또 어찌 보면 다시 재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신세계가 지금 미술업 경매 시장에 뛰어든 것은 어차피 당연히 수순이었다. 어차피 어차피 돈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뒀고요. 서울 옥션은 아무튼 우리나라 옥션 시장에서 상당히 되게 커요. 네. 입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미술이라든지 예술 쪽 관심 있는 부분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중장기 같이 가면 좋고 잘 모르시면 좀 이렇게 세력이 많이 들어올 때 단기로 들어가도 괜찮지만 저는 이런 종목은 좀 중장기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장기로도 알겠습니다. 괜찮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이수화학에 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안 뽑으신 건가요? 뭐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 이수학도 저는 이제 기업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휘성촉매 그리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공동 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오. 재료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아마 30년까지 매년
60% 이상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와, 매년 60% 네. 엄청나네요. 결국에는 차세대 배터리로서 결국에는 이제 나와야 될 그런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에코프로 BM과 같이 이 MOU를 체결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원재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원재료가 될 수 있는 황화 리튬을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밸류를 만들고 있다, 체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수학은 조금 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최근에 매크로 환경 자체가 원유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유리한 시점, 화학주들이 유리한 시점에 조금은 있는 네. 게 맞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성장성에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수학보다는 이제 신세계 인수와 관련해서 그 기대감을 안고 있는 서울옥션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세계도 지금 서울옥션을 인수를 해서 굉장히 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옛날에 드라마 보시면 이 백화점에 이제 경매 이렇게 진행을 해서 네. 또 이제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요즘 백화점에 사람들이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좀 은밀하게 VIP들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다면 네. 미술품들이 이제 더 이상 VIP들의 그런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즉 하나의 투자로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장이 되었는데 네. 결국 이제 그 정보화 사회에 발맞춰서 사람들의 그런 투자 관점 자체가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에 서울 옥션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도 반응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 NFT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이 확립이 되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물건 즉 이 하나의 이제 토큰이 될 수 있는 NFT의 이 수익까지 난다면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챙길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서울 옥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두 분 전문가 의견이 계속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옥션으로 골라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아, 이번에도 다르네요. 그러네요. 자, 서울 옥션이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은 받았지만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조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이수학으로 가셨습니다. 64% 득표 됐고요. 이수학이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선택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종목은 서울 옥션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은 이수학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 좀 알아볼까요? 이수학은 목표가 2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수학의 그런 성장성을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조정 자리에서 한번 잡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학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조정 자리에서 잡아보시는 걸 추천 주셨네요. 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주인 LX 세미콘이 일단 올라와 있고요. 오늘자 강한 면모 보이다가 윗골이 좀 다는 흐름입니다. HFR 그리고 5G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종목만 유일하게 잘 가는 흐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5G와 반도체 대결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저는 5G입니다. 5G입니까? 네. 그래요? 의견돼요. 그쵸. 자, 네. HFR 일단 네. 골라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진짜 어디로 저는 네. 그 HFR은 제가 항상 계속 지켜봤던 종목이고 네. 차트를 보면 깜짝 놀라시는 게 네. 이건 진짜 아는 사람들만 종목을 꾸준히 이렇게 포토에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흐름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오늘 LX 세미콘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의견이 좀 달라졌거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5G가 지금 배신감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근데 HFR 혼자 잘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5G를 고르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괜히 골라서 제가 또 욕을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담이 좀 있죠? HFR은 진짜 혼자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부터 쭉쭉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혼자 놀더라고요. 네. 그렇죠. 조정 구간도 없이 그냥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 HFR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적 모멘텀이 저는 가장 강하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뭐 환유가라든지 아니면 공급 물량에 대한 그런 매출이 지금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면서 이전 자재들의 그런 매출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네. 해외
해외 지역의 비중 매출이 좀 높으면서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해외 지역의 매출이 높은 회사들이 아무리 유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일 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익률이 극대화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좀 서프라이즈가 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특히나 수주 잔고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즉 그거는 매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잔고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북미 쪽으로도 이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법을 봤을 때 저희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지금 인프라 법안이 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바이든이 조금 더 부족하다면 꺼내야 될 카드가 이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이제 5G랑 6G 그렇죠. 구축인데 네. 그쪽으로 한번 매출을 이제 성장 기대감을 한번 줄 만한 그런 네. 타이밍이 왔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HFR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반대로 또 LX 세미콘으로 예. 가주셨거든요. 지금 시장 LS미콘 사실은 어제 나와야 될 종목이 사실은 어제 네. 우리가 이상형 월드컵에 나와야 될 종목인데 네. 저는 LS미콘은 옛날부터 봐서 이제 주식계 오마카세 그러니까 대기업이 원하는 네. 대로 모든 걸 다 해준다. 네. 그러니까 맞추려고. 오다만 해라 뭘 원하냐. 근데 지금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네. 지금 시장이 사실은 경기 침체 구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LG전자부터 시작해 삼성전자 모든 지금 판넬부터 시작해하고 지금 재고분이 엄청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OLED 프리미엄 시장은 갈로 증가되고 계속 증가 추세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 보면 돈이 되는 걸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게 또 어찌 보면 LS세미콘의 좀 좋은 장점이라고 봐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사업 부분이에요. 네. 그게 네. 이제 재개편을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몰입해 보겠다는 강한 조직, 일단 LX 그룹 자체가 사실은 내분도 많았고 진동도 많았고 이미지를 예. 좀 빼기 위해서 상당한 힘이 좀 있는데 올해 이번에 조금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자동차 이 관련된 반도체 사업 부분이 예. 나는 사실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또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사고 오를째 계속 지금 기간부터 시작해 외인들도 관심 있게 좋습니다. 보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는 시장은 경기 침체 구간이지만 잘 안 나가고 안 되는 거는 시장에 도태되고 새로운 것은 또 한다는 것을 이거 제대로 보여주는 어찌 보면 네. 종목이라고 좀 봐지기 네. 때문에 했는데 사실 저는 HFR 가고 싶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좋은 종목이에요. 네, 약간 왜냐하면 모멘텀 정말 5G라고 많네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5G. 네. 왜냐하면 5G가 우리 국내에서는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해외 시장은 아직까지 국내에 있는 기술들 산학이 70%인 대한민국에 기점 만들었으면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다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 터널에 라디오는 안 나오지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네. 되게 기술력이 좋고 해외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주가를 보시면 진짜 한 번 조정 없이 편안하게 그냥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네. 1% 2%씩 진짜 이게 진짜 이 주가의 오름 상승을 갖다가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이기 예. 때문에 근데 이건 뭐냐 재료가 강해서 저는 LX 세미콘을 들어간 거라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나뉘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자, 결과 어떻습니까? 자,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그러네요. 그 승자는 결국 LX 세미콘이 됐습니다. 자, LX 세미콘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 떨어진 HFR 관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역시나 5G의 마음을 돌리기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쉽지 같습니다.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HFR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5G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사실 시장에서 크게 없지만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산업 전반적으로는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5G, 네. 6G.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보고 있고요. 좀 도종자리 512평 대응을 하면서 512평이 내려올 때마다 터치할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HFR 4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1라운드 만나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는요, 일단 스마트폰, 이 폴더블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종목, BH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H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로봇주 중에 하나죠. 로보티즈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 BH 대 로보티즈, 과연 승자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나은가요? 네, 스마트폰. 로보티즈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로보티즈로 가주셨거든요. 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이번에는 김영호 전문가님, 네,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입니까? 네. 약간 고민을 좀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 최일호 전문가님, 네. 로봇
쪽이 조금 더 앞으로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지금 같아요. 로봇 쪽이 지금 네. 시장의 흐름에 좀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 임금 일단 고임 일단은 인플레이션도 임금도 지금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노사 간의 지금 갈등도 지금 많은 지금 뉴스 트로 그렇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고령화 시대. 아하.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인구가 또 줄고 있는 부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3D 업종들, 더이티하고 덴저스하고 그다음에 디피컬한 거는 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업종에 사람이 하지 않고 또 동남아 사람들은 인권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리는 거죠. 지금 사회 구조적인 분야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평택에 있는 지금 고덕 지금 삼성의 P3 같은 경우는 단 한 네. 명도 외국인이 일을 못 해요. 아 그래요? 못 합니다. 오. 가서 3만 네. 아침에 3만 명 움직이거든요. 어우. 다 얼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외국인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 씁니다.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예. 그는 규정적인 그 자체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화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하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로봇 시장이라고 좀 봐지고 난 사실 로봇에 대한 강한 첫인상은 여의도의 현대백화점에서 길을 네. 안내주는 거 네. 길을 안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자 재작 이제 코로나 딱 터지기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아메리카노를 기계가 뽑아주는데 그 맛은 스벅 정도의 수준의 저는 이렇게 감동을 느꼈어요. 프랜차이즈 못지않았다. 예, 기계가 이 정도의 맛을 뽑아내다니 예. 정확할 거 아닙니까? 감정 없이. 예. 그래서 이 로봇 세상은 이제는 저희도 조심해야겠네요. 예, 혼자 살아도 되겠다. 어차피 뭐 마지막에 약 가져오나 밥 가져오나 예, 하시니까 모든 걸 다 해주지 않겠나는 실버 시장까지도 저는 좀 봐지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금 초기 단계지만 그래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면 분명히 이 중에서도 도태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게 합병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오늘 네. 지금 뭐 이렇게 소로션 같은 부분들도 신세계가 합병을 일단은 36% 정도 지분 가져가면 자기 거랑 마찬가지게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지만 시장은 일단은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지 마지막 어떤 결론은 좀 보기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이제 로봇가 조금 네. 더 좀 유도리 있게 좀 많이 나갈 것 같으니까 이쪽에 네. 조금 관심을 더 크게 가지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네. BH보다는 로보티즈 골라주셨거든요. 네. 스마트폰보다는 확실히 로봇즈가 강한 거야. 뭐 다른 산업으로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뭐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OLED 쪽도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메타버스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지금 미국 증시에서 많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애플이라든지 지금 사명도 바꾼 메타라든지 구글에서 계속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사업 계획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용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산업이 OLED 산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나. 즉, 파인테크닉스는 계속 주가가 빠지는 반면에 BH를 주가를 계속 받치고 있는 거는 그런 성장성에 기반을 해서 받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그만큼 BH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 있는, 즉 캐파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산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예. 있고요. 반면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다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네. 뭐 임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서빙 로봇도 지금 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일상에서 네.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그 서빙 로봇 1위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운영을 안 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렸습니다. 그럼 그럼- 반사이익이 또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사이익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네. 로보티즈가 이제 LG전자를 안고 있는 만큼 LG전자가 로보티즈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런 예.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근데 이제 아까 전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네. 그 로봇 커피를 한번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먹질 않은 게 좀 손맛이 없지 않나, 아하. 손맛이 안 나가지 않나. 아직까지 적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네, 지금 네, 그래서 뭐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께 그냥 예. 갑자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손맛이 느껴졌나. 네. 네. 안 느껴졌대요. 그렇군요. 신기한 그냥 신기한 느낌이죠. 신기한 느낌. 네, 어쨌든 네 그런 부분들 뭐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분명히 지금 그 산업의 발전, 휴머노이드 특히 휴머노이드 쪽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성장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로보티즈 골라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어땠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네, 그러네요. 로보티즈였습니다. 자, 이 종목 결승으로 무난하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아쉽게 떨어진 BH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BH의 가격은 저는 네. 이제 3만 원 보고 있는데요. BH도 지금 저는 이런 종목들은 추세선 따라서 계속 꾸준하게 매집을 하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아래 보시면 61평이 받쳐주고 있는데 61평에서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그 추후에 이제 주가 떨어짐을 대비를 해서
시장에서 121회평대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한다면 한번 좋은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실 텐데요. 미술시장 관련주와 그리고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주가 맞붙었습니다. 대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 대결인데요. 완벽하게 다른 분야입니다. 미술품 관련주인 서울 옥션 올라와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LX 세미콘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이 두 종목을 붙여보니까 네. 저는 오히려 LX 세미콘을 어허. 고르고 싶네요. 네. 상대적인 우위가 LX 세미콘에 있다.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조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일단 메타버스 마지막에 끝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서울 서울 옵션이 가지고 있는 네. 의미보다는 그 뒤에 후광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또 정책 또 대통령 또 분하고 또 연결돼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서울 옵션? 네, 서울 옵션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의 이유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X 네. 세미콘 반도체 쪽으로 가셨어요? 네, 서울 옥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추후에 정말 커질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추진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반도체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 제조를 한다면 이 결국에 커져야 되는 시장은 이 비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이제 그렇죠.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네, 시스템 그렇죠. 반도체 쪽으로 이제 많이 커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울 옥션을 이제 당연히 제가 골랐고 보지만. 좋게 네. 보고 있었지만 LX 세미콘은 놓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네. 골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X 세미콘 뭐 둘 다 좋지만 지금 일단 선택은 LX 세미콘으로 해주신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역시나 서울 옥션 골라주셨습니다. 정말 강하긴 강한가 봐요. 오늘 미인주로 생각하시나요? 네, 민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왜냐면 이게 우리 옥션이라는 게 일반 우리 투자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 그림이 좋아서 내 방에 뭐 5억짜리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건 아니고 네. 아파트를 사면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계속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보면 연식처럼 계속 올라간다는 가치가 부분이 상승하죠. 가치성이 때문에 있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서울 옥션을 그냥 옥션하는 회사라고 보면 또 안 되다시피 네. 왜냐하면 여신금융을 합니다. 여신금융이 어허. 뭐냐면 물품을 담보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네. 내가 5억짜리 그림을 샀어. 경기가 어려워져. 예. 팔기는 애매해. 왜냐하면 담에 올라갔거든요. 우리 주담처럼 주식 담보에서 네. 똑같은 그런 사이 때문에 그런 여신 담보가 되면 금융가치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되고 또 뭐냐면 잘 먹고 잘 사 우리가 선진국화 되면 사람들의 시각은 날로 고급화라든지 그렇죠. 취미생활로 많이 이어져 나가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현대 미술 관련 종목들이 요즘 대거 입점되는 거 봤을 때 보니까 젊은 20, 30대에 또 이렇게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돈 번 친구들이 이쪽 시장에 또 이렇게 또 투자처로도 또 많이 한다는 소문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몇 명 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뭐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뭐 옥션 관련돼서 하진 않겠지만 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무튼 미술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앞으로 계속 평창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 좀 나뉘었습니다. 서울 옥션 대 LX 세미콘의 대결.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승 종목 골라볼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과연? 선택은요. LX 세미콘 그러네요. 반도체로 갔습니다. 67% LX 세미콘이 가져가게 되면서 바로 이 종목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 옥션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네, 들어볼까요? 오늘 뭐 신세계 일단은 관련해서 오늘 또 계약이 또 임박했다는 또 소식에 일단 주가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예. 저는 단기적으로 29,000원도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중장기 섹터로 가져갈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35,000원까지도 충분히 단계별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은 하반기에 분명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관련 종목이 좀 약간 상승세를 하며 다음 타자로서 일단은 NFT와 연결되어 있는 또 첫 번째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특히 대기업이 지금 일단은 신세계가 이슈되기 때문에 더 오히려 보면 주가 흐름은 이제 좀 더 올라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튼 천천히 한번 매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옥션 1차적으로는 29,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35,000원까지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상의 월드컵 결승의 대결은요. 로봇 주자 로보티즈가 올라와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LX 세미콘의 대결입니다. 둘 다 참 좋은 종목들 같은데
어떤 종목이 우승할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일단 로보티즈와 에릭세미콘 이쪽에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설계사인 펠리스를 일단 업계에서는 또 세계에서 20위 안에 드는 게 사실은 LS에미콘이에요. 네. 기업적인 가치라든지 성향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 회사를 가야 되지만 네. 저는 로봇주 그냥 로봇을 그냥 미래를 네, 봐서 그냥 미래를. 로봇을 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의 가치성을 봤을 때는 사실 LX 세미콘을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택은? 다음 종목에서는 미래인 저는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으로 한 표 던져 주셨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김영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로봇에 두 표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로봇 뭐 파죽지세로 올라와서 그러네요. 결국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간단히 한마디만 좀 첨언해 주시죠. 일단은 이 회사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 기업이고요. 일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런 네. 부분에서. 그래서 이 로보티즈는 어떤 로봇 산업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좀 적절하게 계속 이렇게 응용 창출해서 어찌 보면 발전을 나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로봇은 네. 워낙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전문가님. 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지금 하을 수 있는 환경들을 국가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집개미, 일개미 만들고 있는 그런 로봇들이 이제 이름이 참 이름이에요? 네, 이름입니다. 여기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그렇더라고요. 일개미고. 이 로봇 네. 인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이름이 안 예쁘죠? 네. 제가 한번 IR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해봤을 때 지금 해외 기업들의 러브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캐파도 지금 증설이 될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LG라는 그런 주주 현황이 저는 계속해서 네.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로보티즈 말고 다른 로봇주도 좋을까요? 뭐 레이모 로봇? 네, 그렇죠. 네, 네. 레인보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네. 그리고 실적 나오고 있는 에브리보 종목들 다 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두 분 다 로보티즈를 골라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역시 로봇의 인기 좋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받아가는 로보티즈 56%를 득표하면서 에릭세미콘을 누르고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의 선택이 로보티즈로 갔습니다. 오늘 최고의 미인주 발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로봇주죠. 로보틱스가 됐습니다. 네, 로보티즈 축하드립니다. 자, 에릭세미콘을 누르고 로보티즈가 오늘자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LX 세미콘부터 알아볼까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지금 LS에미콘 같은 경우는 워낙 대형 종목이고요. 네.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약간 휴장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 계속 주가의 흐름도 받아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당분간 계속 이 종목을 계속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12만 원을 잡고 한번 가시면서 저 정고점이 있는 부분까지는 조금 어찌 보면 추세에서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거라 예상돼 12만 원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세미콘 12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미인주죠. 로보티즈 관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 네. 로보티즈는 27,500원 일단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매물대 딱 상단에 위치를 하면서 지금 돌파시 강한 슈팅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환경도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까지 일단 바라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죠. 로보티즈 27,5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자 최고의 미인줄은 로보티즈가 됐고요. 자, 오늘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렇죠.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분석을 하면서 네. 내일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 오늘 오후 4시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도 있으시죠? 네, 저 간만에 하네요. 네. 저는 항상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죠. 그래서 더 배워서 한다. 오늘 4시에 하는데요. 많이 배워야 2분기 실적 발표는 끝났습니다. 근데 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우리가 섹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 종목들의 저점 매수 구간을 한번 보면서 한번 하반기 어떤 시장이 한번 또 나갈 건지 한번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전문가의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